안녕하세요. 낮은 주식인이다 함께 하시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시장이 참 무겁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드렸던 공략주가 있어요. 클리오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할 하루 대표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꾸준하게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클리오처럼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부진하게 흘러갔는데 마감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양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먼저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죠. 1.56%까지 낙폭을 키워갑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한 코스피 시장입니다. 전장보다도 41포인트 정도 내준 상황이고 2,635선까지 밀려주면서 어제에 이어 또 추가적으로 1% 넘는 지수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한 번 급등을 해줍니다. 미국에서는 국채도 금리, 수익률이 계속해서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급등,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7,8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옵니다. 어제도 한 1조 넘게 팔아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많은 물량들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기관 4,400억 정도 함께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1조 2천억 정도 사들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역시 하락세가 조금 깊은 상황이고 0.7% 정도의 조정입니다. 831선에서 거래 마치는 코스닥 지수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또 오후장 들어가면서 매수가 조금 유입은 됐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정도 매수고요. 기관 200억 동반해서 순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은 또 코스피 시장과 반대로 개인 홀로 팔아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AI가 오늘 시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화면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ECB 총재들도 또 그런 이야기를 내놓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지금 미국의 경기가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시기가 더 미뤄질 것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지금이죠.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 있습니다.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같은 종목들이죠. 제주은행이 오늘 10% 넘는 급등을 줬고요. 푸른저축은행도 강하게 빨간불을 켜냅니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아주 조금 또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요즘 계속 급등하는 화장품 종목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가니트 코스메틱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 종목 제외하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부터 아모레지까지 모두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줬던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몇 주 전부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지금 꼭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방향성을 또 따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코스메카 코리아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해줍니다. 10%의 급등이고요. 아모레지 7.4%의 오름세. 최근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도 10%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주들의 수급이 쏠리는 시장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 하나 보실까요? 미국과 함께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관련된 종목들 장중에 수급이 많이 쏠립니다. JLK가 20% 가까운 오름세고요. 소프트센 같은 종목들도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수급이 한 번 더 순환매가 돌아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갔던 전선, 원전, 태양광, 전력설비 같은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쉬어갑니다. 삼성전자와 오늘은 또 하이닉스까지 하락이 나와주면서 관련된 종목들 지금 많이 좀 조정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내일 시장은 이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선 어떤 종목을 봐야 하고 어떤 테마가 우리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 들어가 보시죠. 오늘 방송 끝날 때 역시 공략주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장중에도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 하시죠.
나는 주식입니다. 목요일 순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분과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하루 대표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루 오늘도 대표입니다. 화사하게 입고 오셨는데요. 우리 앵커님도 예. 핑크 색깔 오늘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 방송이 좀 핑크핑크한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께도 화사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에 찾아뵙는 하루 대표입니다. 오늘 뭐 의상들이 핑크핑크하지만 시장은 또 파랗게 물들어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참 오늘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이제 멘탈을 또 꽉 잡으시고 다가올 또 시장을 대비를 할 수 있는 힘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공개되는 황금주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시장 먼저 점검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평가 내려주시고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 참 무거운 시장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하나 딱히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고 눈에 띄는 종목도 없었고 흘러내리기 바빴던 시장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양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낙폭이 좀 큰 상황이었는데 코스피는 1.56%, 코스닥은 0.77% 정도 그 낙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제 체감하는 그 낙폭은 더 컸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도 월등히 많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좀 집중했었던 주도 섹터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이 더 힘든 하루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좀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조정을 좀 깊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감하는 실제 시장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전일 미증시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자면 전일 미증시가 일단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채권,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금리가 추가적으로 한 4.6%. 오르면서 이전보다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낙폭이 나왔어요. 자, 그런 데다가 지금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GDP와 그다음 31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 발표를 앞두고는 미국의 이제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표 발표를 보고 나서 어떤 포지션, 액션을 취하자라고 하는 그 관망하고 경계하는 심리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국내 시장은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눌러진 불확실성이 커진 이런 상황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환율, 원달러 환율이 오늘 이제 또 1,380원대까지 치솟았어요. 1,480원까지 치솟았다. 이제 거의 뭐 1,400원대까지 돌파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지갑을 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겠죠. 환율이 적어도 1,300원대, 1,450원대 이하로 좀 내려와줘야지 다시 한번 투심이 조금 들어와 줄 것이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주도 테마도 없었고 좀 눌리기 바빴던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시장에서 주도 테마로서 역할을 했던 수소 그리고 태양광, 원전 뭐 이런 AI 그 데이터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 지난주 많이 올랐었었죠. 이런 섹터 순환매 이루면서 순차적으로 올라와줬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모두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의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그 조정이 이제 끝났다. 이제 여기서 시세가 더 이상 분출이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만큼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나오고 차익 물량도 나오고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숨고르게 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면 다시 한번 이렇게 그동안 좀 많이 이슈가 됐었고 앞으로도 좀 이슈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제 다가올 반등장에서 또 좋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또 30일 GDP 발표가 미국에서 있을 예정이고 지표들도 나오니까 이거 확인하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장중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 전략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표님 오늘 또 선물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선물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선물은 황금 로드맵 자율주행 편입니다. 자율주행 편. 자,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슈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반발 매수세 바닥에서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또 이제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제 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자율주행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율주행 안에 뭐 테슬라 관련주들도 있겠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에 빼놓을 수 없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들은 따로 옆에 별표 표시를 해놨으니까 너무 종목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옆쪽에 별표 표시된 종목을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래도 대표적인 종목들, 대표적인 섹터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정도는 내가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종목이 대표 종목인지 한눈에 좀 파악해 보시라고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미지 파일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선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 끝나고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선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비록 쉬어가고 있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특징을 잡아보자면 한 번 뉴스가 들어오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쉬어갈 때 오히려 저가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 로드맵 받아보시고 한번 미리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화면으로 보여주셨던 그 이미지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만 하시면 누구든지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화면 스캔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먼저 켜주시고요. 카메라를 지금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화면을 찍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링크 나오실 텐데 링크 클릭하시면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선물 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방송 중에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선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시장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마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장 또 어떤 테마 보셨어요? 네, 오늘 제가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 테마는 먼저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사실 이번 주 초만 해도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오늘 좀 차익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눌리면서 같이 좀 많이 빠져주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만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슈들은 사실 6월이라든지 7월 달까지 계속해서 좋은 이제 모멘텀들이 남아 있어요. 모멘텀들이 남아 있고 뭐 영국이라든지 체코라든지 이런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 거기에다가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전기본 발표를 또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대표적인 섹터 원자력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태양광도 있고 또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이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엮여 있는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전이 가장 먼저 좀 움직여주고 이제 수급도 가장 좀 강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눌렸을 때 오히려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쉬어가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나와주면서 좀 많이 하락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오늘 장 후반 들어서 시장이 좀 이제 반등이 나올랑말랑 하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인 섹터가 또 이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왔던 뭐 우진엔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시장에 상승을 할 때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 미리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또 먼저 수익을 볼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특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우량주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종목이 이런 우량주가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데 이렇게 강한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수급을 모아왔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대장주로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 대장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이렇게 또 뛰어와주면 그 뒤로 따라와주는 이제 후발 종목들, 종목들 안에 섹터 안에서 순환매를 이룰 때 그 다음 후발주들도 우리가 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분기 수주 잔고가 14조 원을 이제 넘어섰고 내년도 추가 신규 수주가 이제 9조 원 가까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도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관심주는 원자력 관심주는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우진엔텍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지금 거의 이제 대장의 뒤를 잇는 부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는데 갭을 띄워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흐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거래량도 강하게 실렸으며 오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꼬리를 달고 다시 말아 올리면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체크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뿐만이 아니라 신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사업을 진입을 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사실 발전소 해체하는 기술이 더욱더 좀 중요하고 더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규 발전소를 만들기 이전에 이제 이전에 노후화된 발전소들을 해체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또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 밑꼬리를 달면서 상승을 해줬는데 시장이 눌릴 경우엔 당연히 다시 한번 이 밑꼬리 달면서 조정이 나오겠죠. 그럴 때 한 번씩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제가 오늘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이 우진엔텍과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전략과 브리핑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자력 관련주 첫 번째 테마였습니다. 우진엔텍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테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테마 집중하셨을까요? 자, 오늘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테마인데 화장품 테마를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 화장품 테마를 보니까 3주 동안, 지금 3주째 가지고 왔더라고요. 테마, 예. 두 번째 테마로.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움직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섹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좀 빛을 발휘하는 섹터가 화장품 섹터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자자들은 심리가 있죠. 그래서 믿을 건 실적분. 믿을 건 실적분. 그래서 대표적인 실적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화장품 섹터들 아직도 이제 상승할 만한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인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까지, 3분기, 4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들이 남아 있어요.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직 출발 안 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 안에 화장품 섹터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해서 제가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결국 모멘텀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실적 플러스 지금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K뷰티 화장품 수출이 30% 이상 꽁충 뛰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는 사실 중국향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거의 실적의 대부분, 해외 매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화장품 섹터들이 주도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사업군이 미국, 유럽 또는 이제 동남아시아 좀 더 채널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미국향 매출 비중이 크게 찍히는 종목들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제가 뒤쪽에서 또 특징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번의 모멘텀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제 그 동안에는 한한령 때문에
중국 매출, 중국향 매출이 매우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중국향 매출이 크게 잡힐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 실적과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화장품 관심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관심주 A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AS텍은 어떤 기업이냐면 사실 이제 자외선 차단제 있잖아요.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는데 그 선크림을 만드는 자외선 차단 원료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어떤 모멘텀이 붙었냐면 이 자외선 차단 원료를 어디다가 지금 지금 미국에서 선크림 시장이 굉장히 크게 개화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인 부분인데 미국향 매출이 크게 또 잡히면서 이제 AS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또 K-뷰티 특히나 K 이제 자외선 차단제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지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심주로 드리고 다음 날 금요일 시가 그때 매수를 하셨다면 최고가 대비 43%가량 이제 지금 상승 모멘텀이 계속 쭉 이어져서 또 장대 양봉을 만든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추세선을 보세요. 지금 5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계속 꼬리 달리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5일 2평이나 10일 2평까지 좀 조정이 나오면 관심 있게 보시고 분할로 접근하셔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관심주는 지난주에 제가 황금주로 가지고 나왔던 황금주, 마지막에 또 공개되는 종목이잖아요. 마지막에 공개되는 황금주로 클리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클리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성분들이시라면, 남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라면 이 클리오 제품을 한 번쯤은 다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클리오라는 제품 브랜드 안에 다양한 또 이제 작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립스틱도 만들고 기초 화장품도 만들고 기타 색조 화장품 등등등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팔고 있고 올리브영에 가면 이제 보이는 게 이제 클리오 제품들 많이들 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방송하고 나서 황금주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초가 대비 이제 9% 정도 상승이 나온 상태이고 현재는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날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꼬리 달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좀 모으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다른 화장품 종목에 비해서 또 강한 상승,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추세를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추세를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마존, 이제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 이제 온라인몰 입점을 해서 그 세럼 제품들 이제 그동안에는 미국 사람들이 스킨 로션 위주로만 발랐다라고 하면 이제 K-뷰티의 영향을 받아서 세럼 제품을 이제 바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세럼 제품을 이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제 클리오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일단 작년에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지만 일단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채널 확대로 인한 그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또 오늘 밤 10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하니까 저랑 같이 함께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테마는 화장품이었습니다. 대표님이 한 3, 4주 전부터 또 이 테마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고 공략주까지 주셨었는데 오늘 클리오에 대한 리뷰까지 한번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원자력과 화장품에 대한 테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강의 들어볼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목요일에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대표님과 또 매매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는 1년선 돌파 매매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되게 많이 강의를 했던 주제인데 요즘 시장에 보면은 정말 1년선 돌파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의 초입에서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발굴하실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1년선 돌파 매매 준비를 해왔으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1년선은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이제 N일간 주가의 평균을 이은 선이죠. 여기 써 있네요. 주가의 평균을 이은 선인데 240일이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은 1년 정도 되거든요. 1년이 딱 240거래일 정도 되기 때문에 이 240일 선이라고 하면은 1년간의 주가의 평균 가격을 이은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동평균선 뭐 5일선도 있고 그 아래 뭐 10일선도 있고 그다음에 중기이동평균선, 20일선, 뭐 60일선, 그다음 120일선, 240일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단기이동평균선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되는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기이동평균선 종목의 좀 큰 추세를 볼 때는 이제 120일이나 240일 같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1년선 매매는 그동안의 1년간의 주가의 평균 가격을 뛰어넘는 어떤 강한 힘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강한 힘, 이슈나 모멘텀이 강하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움직임의 시작이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종목이 1년 만에 추세가 바뀌고 상승 모멘텀으로 뭔가 강한 것들이 들어왔다. 상승의 초입 단계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년선 돌파 매매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하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0일,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 240일선 같은 장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깔리는 이런 차트 흐름을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역배열 차트에 있던 종목이 정배열로 가는 이제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골든크로스의 초입에서 잡는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에서 골든크로스에 간다라는 건 여기서 강한 변곡이 나온다는 거고 상승의 초입이 된다는 거예요. 상승 출발의 초입, 초입 단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손익비가 좋다.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는 매매를 지향하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말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굵직하게 색깔을 표시해 놓은 선이 1년선입니다. 1년선. 즉 240 거래일간의 주가의 평균 이동 가격이 이제 검정색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도 다 이거 차트 세팅, 이동평균선 세팅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이거 차트 세팅하는 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거 강의 끝나고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이거 차트 세팅하는 법, 이동평균선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자, 241선을 밑에 241선 아래에 캔들이 위치하죠. 그다음 그 아래에 121선, 61선, 21선, 그다음에 11선, 5일선. 이게 지금 완벽한 역배열에 있는 차트란 말이에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배열 차트다라고 하는데 조건이 1년선을 돌파를 해주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 거래량이 강하게 실려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 보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는데 이 1년선을 크게 해치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를 확인이 된다면 진입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조정이 나왔지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니까 종목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죠. 자,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하락 추세에 있던 역배열 차트에 있던 종목이 더 이상의 하락을 멈추고 강한 상승으로의 초입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익비가 좋고 어떻다?
상승하면 강한 익절, 큰 익절. 손절은 241선 아래로 내려가면 손절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1년선 돌파 매매의 조건은 오랜만에 1년선을 터치하면서 저항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강한 거래량과 힘이 실리면서 241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 강한 힘,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 축소, 마른 거래가 돼야 된다. 마른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41선 눌림목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차트들을 보면서 예시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종목은 SDN이라는 종목입니다. SDN. 이제 지금 최근에 풍력이 아니라 태양광 관련주로 또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SDN이라는 종목. 지금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이렇게 역배열 차트에 있다가 갑자기 강한 거래량 실리면서 추세 반전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런 모양의 차트에서 추세 변곡을 시작을 알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곡의 자리 공부를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까 배운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오랜만에 1년선을 터치하면서 저항을 받는다. 어떨 때? 역배열 차트였을 때. 역배열 차트인데 역배열 차트는 뭐예요?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데드크로스. 장기동 평균선이 위에 깔리고 단기동 평균선들이 아래에 깔리면서 추세가 하락 추세에 들어와 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조건, 1년선을 돌파를 해줍니다. 1년선. 제가 여기 강하게 검정 색깔로 칠해놓은 게 이제 1년선인데 계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강하게 1년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1년선을 돌파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얘가 이제 하락을 멈췄다라는 뜻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 1년선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 이런 선들,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줄 때는 강한 거래량이 실릴 수밖에 없고 개인이 홀로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힘이 실렸다라고 봐야 되고 그게 이제 단발성인지 혹은 앞으로 상승 추세의 초입인지를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잘 버텨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했을 때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러고 나니까 지지 받아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면서 이 5일선, 10일선 따라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한다면 손절은 짧게, 익절은 더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예시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범한 퓨어셀, 지금 시장에서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는 SOFC, 수소 관련주. 다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에요. 그동안 역배열 차트에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질질 흘러내리던 주가가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 붙었어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급 부족, 이런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한번 강한 수급이 들어와주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SDN도 마찬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는 범한 퓨어셀도 마찬가지고 수소 관련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죠. 계속 하락을 이어갔죠. 계속 역배열 차트에서 더 이상 캔들이 장기동 평균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계속 흘러내리다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한번 다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 돌파를 못 해줬어요. 241선을 돌파를 못 해주다가 강한 상승, 강한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나와줬죠. 자, 거래량 강하게 실리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를 또 잘 받아줬습니다. 상승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번 슈팅이 나오고 241선 근처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이 종목은 또 한 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여기 241선 기준으로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고 슈팅이 나온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만약에 지지를 못 받고 다시 한번 흘러내린다. 그러면 짧은 구간으로 손절할 수 있는 손익비 좋은 자리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전지전. 이 종목도 신재생 에너지랑 또 연관이 있죠.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전력 설비. 이런 두 테마로 엮이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지지부진하면서 하락했죠, 하락. 역배열 차트에다가 자, 역배열은 이동평균선이 반대로 장기도 평균선들이 위로 깔리고 단기동 평균선들이 아래로 깔리면서 캔들이 그 아래에 위치한 상황.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갔어요.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자, 두 번째 조건. 그동안에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저점이 비슷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 저점이 높아지는 형국이 나오죠. 자, 이렇게 저점이 한번 높아졌다라는 건 추세가 변곡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저점을 이어붙이면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가 여기서 한번 변곡을 만들고 장기동 평균선을 강하게 돌파가 나와줬죠. 이런 구간들. 이 1년선을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들.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강한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을 해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241선을 더 이상 해치지 않고 이 위에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근, 241선 부근, 슈팅이 나온 이후에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신다면 이런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면 지금 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년선 돌파 매매 포착주 오늘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면 선물로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중에 하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뭐 수소 같은 이런 대체 에너지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는 역배열에 있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 수급 부족 이런 이슈가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차트에서 쭉 흘러내리다가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변곡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변곡이 한번 일어나고 저점끼리 이렇게 이어그었을 때 추세가 상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41 이동평균선 돌파 나와줬죠. 거래량 강하게 실려줬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여기서 잘 버텨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241선에서 지지를 딱 받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는 꼬리가 달리면서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신다면 이런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된다면 굉장히 손익비 좋은 자리를 여러분들이 선점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승하면은 요만큼의 파동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여기 이탈 시 이런 짧은 구간에서 손절을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많은 종목이다. 하지만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확한 종목명과 그다음에 전략까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밤 10시 이후에 제가 톡방에서 라이브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께 1년선 돌파 매매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1년선을 돌파를 해줄 때 종목들이 급등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또 그냥 강의만 하면 아쉬우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종목 선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방금 보셨던 그 차트고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 하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보세요. 오늘 밤 10시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카메라를 켜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실행시켜주시고 카메라를 켠 핸드폰을 지금 QR코드 앞에다가 대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가 하나 나오시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 문자를 통해서 또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하루라고 적어서 문자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답장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친환경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선물로 준비하셨고 다른 선물 하나 더 있잖아요. 어떤 선물인지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아까 설명을 드렸던 황금 로드맵 오늘은 자율주행 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율주행 뭐 지금 최근 테슬라 이슈도 있고 지금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저점에서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이런 이미지 파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차량용 반도체도 있겠고 카메라 모듈도 있겠고 뭐 다양한 스마트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도 있겠죠. 자, 그런 기업들을 조금 구분을 해서 나누어 놨고 종목명과 그다음에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로 자율주행 섹터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별표 표시된 종목들은 제가 특히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 가져가서 공부하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랑톡방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만 들어오면 굉장히 급등을 또 많이 해주거든요. 방금 보셨던 산업 황금 로드맵 한번 가져가 보시고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미리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오픈 채팅방에 방금 와 교육 내용 대박이네요 라고 또 올려주셨어요. 오늘 또 배웠던 이 1년선 돌파 매매 잠시 후 밤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또 내용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오늘 밤 10시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함께 해보시고 방금 보셨던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방송 안에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링크 타고 지금 빨리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과 이제 황금줄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지난주 종목도 좋았고 지지난주 종목도 수익을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황금주는 SK 이터닉스입니다.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고 사실 이제 SK 그룹 내에서 상장된 에너지 기업이죠. 에너지 기업이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 양쪽의 테마를 모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가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력 이벤트가 있을 때 혹은 풍력 이슈가 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태양광 이슈가 있을 때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양쪽에 모두 테마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은 해상풍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ESS 전력 저장 장치와 관련된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ESS라는 테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테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도 있지만 거기다가 전력 저장 장치와 관련된 테마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많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이제 인적 분할을 했죠. 친환경 에너지 종목으로 SK그룹에서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3연상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이제 기대감도 있고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연상 강하게 상승을 했죠.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올해 초엔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어요. 강한 상승 그리고 강한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 계단형으로 이렇게 올라가 줬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이죠. 5일 이평과 1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아가면서 지금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7.53% 이제 낙폭이 좀 큰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낙폭을 키울 때 저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오히려 좀 모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내평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주로 편입을 한 가지 종목을 해놓고 싶으시다 하시다면 이 SK 이터닉스 저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종가가 26,4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내일 이제 어떤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좀 매수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7,500원 근처 부근 27,000
원에서 27,000원 이하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담아 보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고점이 33,1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인 한 33,000원, 33,000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에 상승을 했던 그리고 이런 갭을 띄웠던 이런 자리인 24,000원 부근, 24,000원 부근이 이탈이 되면 추가적인 낙폭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4,000원 부근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이렇게 정해드렸지만 사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또 추가적인 2차 목표가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통해서 전략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의 황금주 공략주는 바로 SK 이터닉스였었습니다.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 AI 모멘텀을 가지고 에너지 종목들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한번 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세한 리뷰 또 오픈 채팅방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테마 2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먼저 원자력 발전 테마도 얘기를 했고 또 화장품 관련 테마도 얘기를 했죠. 거기서 나왔던 이제 관심주들, 이제 특징주 말고 관심주,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설명 같이 드렸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했던 자세한 전략들, 뭐 목표가라든지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들어와서 놓치지 마시고 한번 전략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의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아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차트 역배열 차트에서 최근에 단기 급등 그리고 강한 거래량 실려서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그리고 종목명 정확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선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밤 10시입니다. 방송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함께 해보시죠.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한 종목 선물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깊게 나누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보세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으로 하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 바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못다는 이야기는 잠시 후 또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금요일인데 저녁 8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좋은 밤 보내세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